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샵의 박성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먼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원샵 대표 박성훈입니다. 지난 5년간 빅데이터 일관 상권 분석의 노하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상권 분석의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슈 분석 먼저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상가 임대료 비교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시작하시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좋은 상가를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상가 임대료 비교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가 비교 분석 임대료에 앞서서 저희가 우선은 상권 분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137만 명이 신규 자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90만 명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요. 약 4명 중에 3명이 폐업을 하는 꼴입니다. 이렇게 폐업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KB경영연구소에서 설문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1순위와 2순위로 나왔던 이유가 바로 상권의 쇠퇴, 그리고 임대료 상승, 마지막으로 과다 경쟁이 있습니다. 이 요인들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 상권 쇠퇴야 당연히 아시겠지만 상권 분석의 한 요인이고요. 그리고 과다 경쟁도 상권에서 내 주위의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상승 같은 경우는 임대료 비교 분석이라는 서비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권 분석의 한 부분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상권 분석을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권 분석에서 너무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 분석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분석은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창업하려고 한 상가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두 번째로는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템의 고객층과 잘 맞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템과 지나간 고객이 요일과 시간대가 맞는지, 이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유동인구에서 내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지에 대한 지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유동인구고요. 두 번째는 보행인구입니다. 유동인구 같은 경우는 내 상가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여기에는 좀 주의하실 것이 자동차에 포함하는 인원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한 대 더 들어간 것이 보행인구입니다. 상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실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만 파악한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하실 때 주차장이 많은 곳이다 하시면 유동인구를 보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면 보행인구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거주인구와 직장인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잠재력, 포텐셜을 좀 파악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창업을 하셨는데 너무 장사 잘 돼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오는 집이 된다고 할 경우에 내 주위에 가깝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거주인구와 직장인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것 같아요. 유동인구를 조사해 보니 약 7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동일한 상권, 예를 들어서 제가 창업하는 곳이 7만 명인데 여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곳들을 찝어보시고 거기에 유동인구와 비교해 보시면은 7만 명이 높은 숫자인지 혹은 적은 숫자인지에 대해서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고객층이 얼마나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좀 보셔야 됩니다. 고객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0대 남성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마카롱 카페 같은 디저트 카페를 여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선택인 것은 누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대가 60대가 많은 곳에서는 국밥집 같은 것을 창업한 게 더 효율적이시고요. 그리고 20대가 많은 곳에서 마카롱 카페 같은 걸 창업한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동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유동인구의 성별, 나이를 보고서 내가 창업할 아이템과 잘 맞는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일과 시간대가 있습니다. 한 예시로 직장인이 많은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점심 장사가 메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주말 장사, 가족 단위를 위한 영업이라든지 혹은 저녁 장사를 위주로 하게 된다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잘 될 수 있겠지만 좀 비효율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상권 분석에서는 딱 세 가지를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드릴 상가 임대료 비교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료에서는 딱 같은 상권을 같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오늘 말씀드렸던 유동인구와 보행인구, 두 번째로 이제 주위의 매출액, 세 번째로 상가의 컨디션, 1층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동일한 곳들을 각 지역별로 묶어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1층에 30평에 유동인구가 10만 명인 곳이 임대료가 300만 원이었다. 그런데 건대 쪽에 1층에 30평에 유동인구 10만 명인 곳이 임대료가 250만 원이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상권 분석 결과가 똑같은 곳들을 임대료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가 임대료 비교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성공 사례를 하나 좀 가져와 보았는데요. 합정과 망원역 사이에 옛날 그 굉장히 유명한 래퍼로 인해서 굉장히 뜬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K 식당이라고 있는데 이 식당을 저희 상가 임대료 비교 분석을 통해서 건대 쪽에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순이익이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